자, 함수에 대한 개념을 약간 서머리 형식으로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옵니다. 함수의 정의부터 가죠. 함수 두 개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 함수는 다른 말로 하면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규칙을 가지든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대응을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fx에서 y로 나타내요. 요거는 함수는 영어로 function 펑션이 함수란 뜻이고 걔의 약자예요. 자, 정의역 주어지는 x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주어지는 집합 y를 공역이라고 하고요. 공역 중에서 함수값 우리가 fx를 함수값이라고 하죠.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하고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돼요. 자, 이 함수를 얘를 좌표 평면 x와 fx 값을 좌표 평면 위에 순서상으로 나타내주면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함수의 특징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성질을 얘기해요. x는 단 하나의 fx를 가질 수 있다. x가 또 다른 x를 가지면 함수라는 조건이 위배된다.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한다? 세로로 잘라보면 돼요. 세로로. 그래프인 것을 잘라볼게요. 뚝뚝뚝뚝. 수박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랐어요. 자, 이렇게 자르면 요 하나의 x값이 y값 몇 개 가져요? 2개 가지니까 함수가 안 되겠죠. 얘도 잘라봐요. 이렇게 다 잘라보니까 얘는 하나의 x가 하나의 fx를 가지네. 이건 돼요. 얘는 말도 안 되는 거지. x 하나가 무수히 많은 y를 가지니까 얘는 애초에 함수에서 틀려 먹은 거예요. 얘는 안 돼요. 얘도 안 되고요. 얘는 세로로 잘라봐요. 교점이 몇 개 생겼어요? 2개 생겼네. 얘도 함수 안 되겠네. 여기도 요 범위에서는 x값 하나에 무수히 많은 y값을 가지니까 fx값을 가지니까 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뭘 하면 좋다? 뭘 하면 좋냐면 세로로 잘라봐요. 세로로 잘라보면 함수인지 아닌지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요? 교점이 1개 나와야 돼요. 그게 오직 하나로 대응한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해라? 세로로 잘라라. 혹은 y축과 평행하게 잘라라. 이렇게.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함수가 서로 같다. 모양까지 다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식이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어떤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함수값들이 같으면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F는 G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4번 집합 X가 A와 2를 정의역으로 갔는데 두 개의 함수가 같다. 그 얘기는 FA랑 GA랑 같아야 하고요. F2랑 G2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F2는 뭐가 되나요? F2는 5가 되고 G2는 뭐가 되나요? 2 플러스 B니까 B는 3 되겠네요. K. 그 다음에 FA는 A제곱 플러스 1은 G의 A는 A 더하기 3. 이거 2차 방정식인데 풀면 2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A 값이 하나 나오겠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자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하는데 1대1 함수라는 정의가 매우 중요해요. 많이 들어봤죠? 1대1 뭐였나요? 정의역에 서로 원소가 있어요. x1과 x2가 있는데 서로 다르다면 얘네들의 함수값도 다르기만 하면 돼요.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에 A에 땡땡땡이 있고 B에 땡땡땡땡이 있다면 지금 얘가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되는 게 1대1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게 만들려면 어떻게? 얘가 이쪽으로 가면 돼요. 나도 얘랑 대응할래. 그건 1대1이 아니에요. 함수는 함수지만 1대1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어떤 원소가 더 비어 있다면 이것도 1대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도 어떤 값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x1과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들이 치역의 함수값을 서로 다르게 가지면 되는 게 1대1 함수인 거고요. 그 다음 얘보다 좀 더 조건이 타이트하고 좀 좁은 정의는 뭐냐면 1대1 함수여야 하고 첫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여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야 돼요. 말 그대로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우리가 이 정도 범위라면 1대1 함수라는 건 이 정도 이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항상 1대1 대응인 건 아니에요. 자, 요 값들은 그렇게 해서 7번 문제 한번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7번. 이 함수는 1대1 함수래요.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네요. 자,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원소가 1로는 절대 못 가요. 근데 둘이 곱해서 18이 됐으니까 여기 숫자들이 곱해가지고 18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누가 있나요? A는 6이어야 하겠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네. A2가 3으로 가고 3이 6으로 가는 이 경우 가능하지. F2의 값 얼마? 3. F3의 값 얼마? 6. 선생님 그거 말고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얘가 6으로 가고요. 얘가 여기로 가도 되잖아요. 돼요. 그럼 F2의 값이 6이고 F3의 값이 6이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하더라도 값은 하나의 값으로 같아지게 돼요.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1대1 함수라는 거. 1대1 대형이라는 거. 두 가지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또 이제 함수의 종류 갑시다. 항등 함수. 항등 함수는 뭐냐면 어떤 함수 값을 정했어요. x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함수 값을 가졌는데 가지고 보니까 그 함수가 누구와 같아요? x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됐다고 볼 수 있냐면 x가 x로 대응하게 되었다. 자기가 자신에게 대응하게 되었다. 그런 것을 항등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식으로 풀 때 어떻게 많이 푼다? fx라는 식이 x와 같다. 이걸 가지고 다루는 게 항등 함수예요. 인성현 그만 자. 나 이거 녹음한 거 너희 아빠한테 갖다 줄 거야 그대로. 성인이 하도 졸아가지고 수업에 방해된다고. 이거 지금 녹화되고 저장 중이야. 이번 함수 개념 강의 성인이 아빠한테 내가 메일로 보내고 딱 시간 해가지고 대략 6분 50초부터 7분 사이에 꼭 보시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상수함수 갑니다. 성인이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되겠다.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 아이들이 이걸 다 볼 수 있는데. 자, 상수함수는 뭔가요? x의 모든 원소에 y의 오직 하나의 원소만 대응하는 것.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화살을 맞는 거죠. 하나가 많은 값들이 단 하나가 맞는 거. 이게 상수함수라고 해요. 자, 이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주어진 x가 땡땡땡땡들이 자기 자신에게 땡땡땡땡 이렇게 대응하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고요. 자,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1이에요. 왜?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항등함수, 상수함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리했네요. 자, 문제 하나 또 풀고 갑시다. 2,5를 정의역으로 갖는 이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f에 내가 2를 넣었어요. f에 2를 넣은 2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뭐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2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내가 5를 넣었어요. f5를 넣었어요.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항상 뭐여야 한다고? 5여야 한다고.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둘 나오니까 연립해서 풀면 쉽게 풀리겠죠. 자, 항등함수는 뭐를 써라? 함수값이 x와 같다. 식을 다룰 때 얘를 가지고 식을 다루는 거예요. 자, 이제 합성함수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네요. 두 개의 함수가 있었어요. x에서 z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었고요. 얘가 f라는 함수가 있었고 z에서 또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걔를 우리가 g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간다라는 개념을 만들고 싶어요. 그 개념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합성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합성함수는 기호를 잘 써야 돼. g 합성함수 f가 뒤에 오도록 우리가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x를 붙였을 때 x가 바로 여기서 어떤 합성을 하고 그 다음을 가겠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쓰는 거예요. 자, 합성함수 gfx는 뭐와 같다? g의 fx. fx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g를 진행한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기회는 이렇게 쓰고요.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요렇게 주어진 합성함수에서 gx를 구하고 싶다면 fx에다가 x 대신에 gx를 바로 대입하면 gx가 구해지는데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 놓고 f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 한꺼번에 잘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여기 g를 어떤 gx를 t라는 함수로 치환해 놓고 ft를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13번 한번 풀어보면서 해봅시다. g5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약속에 의해서 g의 fx가 2분의 x 더하기 3이에요. 자, fx가 뭐가 돼야 되나요? 5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g5가 될 거 아니에요. fx가 5가 되기 위한 fx가 2x-1인데 얘가 5가 되기 위한 x값이 얼마냐 하면 x는 3이에요. 즉 우리가 이 합성함수에다가 요 x에다가 3을 넣어야 해요. 3을 넣으면 g에 f3가 나오고 여기에 3 넣으면 2분의 6이니까 3이 돼요. f3가 뭐였더라? f3 3 집어넣으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g5의 값이 3이 된다. 이렇게 치환해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13번 문제를 다뤘어요. 자, 이제 합성함수 성질 정리하러 갑시다.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개념 단계 할 때 함수들을 실제로 gf와 fg로 합성해 보니까 결과들이 달랐던 것들을 확인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희한하게 결합 법칙, 합성의 순서를 달리하는 것은 성립하더라. 이것도 우리가 예시들을 가지고 하고 나서 성질들을 확인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항등함수가 있다면 f와 항등함수와 f는 항상 f가 된다. 왜냐면 얘는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고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니까 합성을 아무리 해봤자 f라는 함수만 남게 돼요. 요거는 실제로 해보면 되겠죠. g 합성 f, f 합성 g 해가지고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써주면 15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함수에 대한 감이 있다 없다, 어떤 조건,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식들을 받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지네끼리 임의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성립할 때 원하는 값을 구해라. 주로 어떤 걸로 하냐면 얘는 적절한 수를 대입해 본다. 약간 좀 찍는 거죠. 찍는 맛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갈게요. 19번. 모든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f10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요 조건을 잘 이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요 자리가 4가 될까? x와 y 어떤 일을 하면 x에 2를 넣고 y에 2를 넣어주면 여기가 f2 더하기 2는 f2 플러스 f2가 되는데 얘는 f4가 되겠죠? f4의 값이 3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두 개의 f2예요. 두 개의 f2. 그래서 우리가 f2라고 하는 것이 2분의 3이라는 걸 또 하나 얻어냈어요. 자, 키가 f4가 3이고 f2가 2분의 3이라는 거. 또 적절한 수를 또 넣어봐요. 10까지 가려니까 한꺼번에 못 가겠어요. 이번에는 x에다가 4 넣고 y에도 4를 한번 넣어볼까 해요. x에 4 넣고 y에 4 넣고. 왜 이런지 돼요? 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f4 더하기 4가 f4 더하기 f4예요. 그럼 여기는 f8이겠네요. 얘는 두 개의 f4니까 f4 우리가 얼마였죠? 3이었네요. 그럼 2, 3은 6. f8이 6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이제 f10 구할 수 있겠네요. f10 어떻게 할까요? 8 더하기 2 합시다. 그러면 f8 더하기 f2니까 여기가 f10. 자, f8 아까 있었죠? 6 더하기 f2도 있었죠? 얼마? 2분의 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적절한 수를 넣어서 이 규칙에 맞게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될 테니까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감을 끌어올리는 게 좀 필요해요. 8번 갑시다. 이제 역함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단원 지나고 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가게 되는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사이에는 서로 역함수가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역함수의 기본 성질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니까 봅시다.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1대1 대응일 때에만 돼요. 1대1 함수여도 안 돼요. 왜?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가 하나, 둘, 셋, 넷이 있으면 이렇게 1대1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역함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러면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 역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에요. 역함수는 1대1, 역함수는 1대1 한 10번 정도 해요. 역함수 1대1, 역함수 1대1, 역함수 1대1 거의 막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y에서 x의 원소를 대입시켜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f-1 이렇게 써요. f-1.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필요주문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예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알죠? 제일 먼저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y는 x는 y에 대한 걸로 변형을 해주고요. x와 y를 서로 바꿔서 y는 f 인버스 x라고 해줘요. 요게 이제 왜 x와 y를 바꿔주냐 하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주고 싶은데 현재 원래 오리지널 함수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을 가졌단 말이에요. 역함수 자체가 x가 f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면 축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치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의 함수가 우리가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원래 함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얘의 역함수도 같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x와 y를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바꿔준다? 같은 좌표 평면에 오리지널 함수도 나타내고 역함수도 동시에 나타내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y와 x를 바꿔서 같은 좌표 평면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하면 되고요. 요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fa가 b다라는 얘기는 지금 b의 역함수 b의 역함수는 바로 누가 된다? a가 된다. 여기서 이쪽으로 갔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를 익히면 굳이 역함수를 일일이 다 구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역함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를 잘 해결하시고 2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잘 될 것 같아서 패스. 9번으로 갑니다. 역함수와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들. 역함수 성질부터 봅시다. 역함수를 또 역함수하면 자기 자신 되겠죠? 그죠? 역함수로 보냈는데 야 다시 역함수로 가. 그러면 원래의 함수 f와 같아지는 거죠. 자, 역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얘네들은 갔는데 야 다시 가 그러니까 뭐와 같아지죠? x와 같아지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y라는 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 합성함수 gf를 원래 f에서 줄여간 함수를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로 순서가 바뀌더라.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어디에 대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왜? 원래 x와 y가 있었는데 y는 x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이 x, y 값을 바꿔주니까 걔는 대칭 중에 어떤 대칭이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성질을 많이 이용하는데 밑에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잘 봐요. y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잘 들어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라. 뭐냐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fx예요. 그 다음에 얘의 역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라라고 하면 gx라고 하는 식을 또 그려가지고 막 할 필요가 없이 뭘 하면 된다? gx는 신경 쓰지도 마. 누구랑 누구? y는 x라고 하는 선을 하나 그어요. y는 fx와 y는 x. 얘의 교점이 바로 누구? 얘와 얘의 교점이에요. 왜? 대칭하니까. 요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10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또 나오네요. 정리하고 갑시다. 원래 있었던 fx에 양쪽에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한다? 0 이상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0 미만인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보통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이렇게 되면 꺾어서 올려라, 접어서 올려라, 이렇게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원래의 함수의 fx가 있는데 x에만 절대값이 붙는 그런 녀석들은 어떻게? 양의 범위의 걸 그리고 음의 범위는 어떻게? 양의 범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자, 절대값 x가 있어요. 절대값 2와 절대값 마이너스 2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얘기는 뭐? 그래프에서 f2의 값이 여기에 있다면 f-a의 값도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을 대칭만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x의 절대값이 붙으면. 자, 같은 방법으로 y의 절대값이 붙었어요. y의 절대값이 붙으면 또 마찬가지겠네요.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려놓고 y가 0 미만인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왜? y에 얘는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 이 양의 y 값이랑 음의 y 값이랑 어떻게 돼요? 절대값은 서로 같으니까 x축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이제 x에도 y에도 다 절대값 기호가 붙게 되면 제1사분면 양수인 쪽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x에 대한 대칭이니까 y로 대칭 한번 이거 그리고 또 y도 붙었으니까 x에 대한 대칭 또 한번 양쪽에 다 xy를 그려주면 되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 한번 이렇게 해서 1사분면에 있는 그림을 4번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렸던 그림들이 뭐냐 하면 1사분면에 요렇게 되는 그림을 그렸더니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더라. 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1.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요런 형태의 그림은 어떻게 그렸더라? x 더하기 y는 1,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요만큼 1사분면 그려놓고 원래는 이 값들을, 이 범위들을 다 나눠가지고 4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그리는 게 오리지널의 방법이지만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사분면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대칭해서 완성시켜라,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기호가 이렇게 있으면 범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가지고 실제로 그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언제 꺾이더라? x가 m인 값에서 꺾여서 m,m을 아마 최소값으로 갖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런 거를 활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함수에 필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한지 오래돼서 서머리 형식으로 쭉 한번 정리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요 문제들을 가지고 개념하고 기출문제 풀고 고난도 문제 풀 때 요 기본적인 개념 10가지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일단 선생님은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해봅시다. 이번 함수 단원.